모두를 망라해도 자식을 키우는 일만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 또한 부모로서의 삶이지요. 저는 지금부터 자식 넷 중 가장 제 속을 썩였던 막내 아들과 그 처인 막내 며느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디 동년배 친우의 푸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항의 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남편과 읍내 식당에서 일을 하던 전 슬하에 사남매를 두었습니다. 순서대로 아들, 딸, 마지막 아들 순서로요. 2살 터울이었던 위의 새아이와는 달리 막내는 큰아들과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고 원래부터 자식에게 약하던 남편은 어렵게 얻은 막둥이에겐 아예 맥을 못 추더군요. 그렇게 버릇없이 자라던 막내는 동생들의 기강을 어미 잡던 큰아들 앞에서만은 잔뜩 주눅이 들었죠. 평화로운 나날 속에 아이들은 무럭무럭 성장해 갔습니다. 식당에 일을 다니던 전 돈을 모아 읍내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었죠. 공고를 나온 큰아들은 지역 내에 있는 제철소에 취업을 했고 나이 29에 결혼을 했어요. 공부를 잘했던 둘째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공기업을 다니다가 사내 연애 후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고요. 간호대를 나온 딸은 경기도에서 일을 하다 그곳에서 사위를 만나 터를 잡았죠. 마지막으로 막내는 지방의 국립대를 졸업한 후 집으로 돌아와 있다가 울산의 한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자취하는 돈이 아깝다며 막내는 꿋꿋이 저희 집에서 울산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막내의 나이 29에 그만 뇌출혈로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이고 여보. 나만 혼자 이렇게 두고 떠나면 난 어찌 살란 말입니까? 막내 결혼하는 것도 보고 나랑 여행도 다니면서 오래오래 행복하자면서요. 나도 데려가시오. 제발 날 여기 혼자 두지 말아요. 저는 남편이 농사를 짓던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해야 했기에 집 뒤편의 텃밭 정도만 관리할 수 있었을 뿐 남편이 짓던 농사를 이어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막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뒤인 35의 나이에 드디어 백화점에서 일하던 며느리를 만나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부인. 자식들을 넷이나 이렇게 훌륭히 키워내시다니요. 모쪼록 저희 외동딸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이 외동으로 오냐오냐 자라서 조금 철이 없긴 하지만 어디 가서 예의 없이 굴지 않도록 잘 교육했으니 모자란 점이 있으면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교사셨다던 사돈 어른과 사부인은 참 강직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막내 며느리가 말하길 사돈 어른은 굉장히 엄한 분이셨다더군요. 전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요, 어머님. 막내 아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사람이 우리 큰아들이듯 막내 며느린 사돈 어른을 무서워하며 자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가정교육 덕분인지 막내 며느린 제 앞에서 제법 깍듯하게 굴더군요. 다만 예의를 차리는 와중에도 막내 며느린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막내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출가를 하자 자식들은 혼자 남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맞춰 절 찾아왔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자식들끼리 날짜를 맞춰 저희 집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울산에 살던 막내 부부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날 막내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방에 혼자 있던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리고 전 막내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저 결혼하고 여기 내려오는 일이 잦아져서 너무 힘들어요. 외동으로 자랐던 터라
형제끼리 북적거리는 것도 통 적응이 안 되고요. 근데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은 차마 큰아주버님한테 자긴 빠지겠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에 큰아주버님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렇다고 저 혼자 빠지자니 그것도 남편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자주 오지 말라고 다른 가족들께 말씀 좀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요즘 이렇게 자주 모이는 시댁 정말 흔치 않거든요. 요샌 제사도 다 없애는 추세인 거 아시죠?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형님들도 저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 정말 어려운 마음 무릅쓰고 어머니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대 매자는 마음으로요. 앞으로 어머니께 불편한 마음 갖지 않고 어머님이랑 더 잘 지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모쪼록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말이 너무 솔직하긴 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던지라 너무 부끄러웠어요. 차마 그렇게까진 생각지 못했거든요. 다들 말은 안 했어도 막내 며느리처럼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창피했습니다. 다 늙어서 결혼한 자식들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나쁜 시어머니자 장모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저녁을 먹으며 자식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내려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명절엔 제사도 없애고 밥만 먹자면서요. 막내 며느리의 이야기는 배제한 채 말입니다. 막내 아들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과 며느리들 사이까지 모두 크게 난색을 표하더군요. 어수선해진 분위기에 손주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았죠. 그래도 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다른 며느리들과 사이도 시어머니와 장모가 어려워 차마 앞에선 싫다는 말을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참 현명하지 못한 부모였다 싶었죠. 저의 완강한 태도에 이후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시간을 맞춰 저희 집에 오던 일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슬금슬금 큰아들 내외는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더군요. 게다가 큰아들이 저희 집에 오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둘째네와 딸 부부까지 두어 달에 한 번은 절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날이 겹쳐 자기들끼리 서로 마주치기도 했죠. 우연찮게 새 아이들 내외와 손주들까지 모두 저희 집에 온 날, 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참 징하다. 오지 말래도 왜 자꾸 오니? 유복이, 유남이, 성옥이. 너희야 내가 엄마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 처랑 남편은 힘들 수도 있다. 결혼했으면 너희들 가정을 제일 우선으로 챙겨야지. 사돈 어른들도 자주 찾아뵙고. 제 말에 큰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는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생전에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친정에도 무척이나 잘해요. 어머니께 오는 만큼 친정에도 저희 자주 찾아가고 있고 남편은 저도 자주 안 하는 안부 전화까지 저희 부모님한테 곧잘 드려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남편의 어머니를 찾아오는 게 싫을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자식들 엄청난 효자인 거 아시죠? 아주버니만큼 제 남편도 저희 친정에 잘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머님 걱정돼서 먼저 여기 오자고 남편한테 말하는 게 전데요? 맞아, 엄마. 박서방도 엄마 쭉 혼자 지내다가 아버지처럼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된다면서 이 사람도 날 엄청 닥달해. 주말에 휴무 좀 내라고.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자식 하나만 잘 키워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라던데 4명의 자식 중 3놈이나 이렇게 효자로 자라주다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이 모든 일이 자식들을 끔찍이 아꼈던 남편의 덕인 것 같아 전 연신 옷소매로 눈물을 찍어냈어요. 그렇다고 가까이 살며 자주 찾아오지 않던 막내 부부를 원망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시간을 빼앗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저 다른 아이들과 막내 내외는 성향이 다를 뿐 잘못된 행동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막내 아들 내외는 1년에 4번, 2번의 명절과 남편의 기일, 그리고 제 생일 때만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제가 해놓은 말이 있던지라 나머지 아이들은 그런 막내에게 이런 방과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막내네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 부부들은 서로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서로 자주 모였으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다른 며느리들은 막내 며느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막내 며느리를 챙겨주더군요. 그렇게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너희가 벌써 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제일 먼저 저희 집에 도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부부였거든요. 제가 선언한 이후 저희 집은 명절 때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막내 부부는 항상 명절 당일 아침에 저희 집으로 와서 아침만 먹고 갔었거든요. 큰아들네와 둘째네는 명절 전날 저희 집으로 내려와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음식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놀다가 다음날 마찬가지로 아침을 먹고 처가로 향했고요. 그리고 명절 당일 저녁엔 딸 부부가 사돈댁에 갔다가 저희 집으로 내려오곤 했었죠. 그런데 명절 전날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막내 부부가 제일 먼저 저희 집에 도착했으니 놀랄 수밖에요. 놀란 제 표정을 보고 막내 며느린 호호 웃으며 제 팔짱을 끼더군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머니? 저흰 뭐 일찍 오면 안 되나요? 이제부터 저희도 명절 전날에 와서 어머님이랑 더 시간 보내다가 가려고요. 그래, 넌 너무 힘들지 않겠어? 어차피 우리 명절 음식도 안 하는데.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명절 때만이라도 얼굴 오래 뵙고 가면 좋잖아요. 떨떠름했습니다. 갑자기 이 애가 왜 이러나 싶었죠. 막내 아들 또한 옆에서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웃어 보이더군요. 그래 뭐 어쨌든 잘 왔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좋구나.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 그럼 어차피 좀 이따 큰애랑 둘째네도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반찬이랑 많이 해놨어.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엔 다 같이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자꾸나. 저는 미리 준비해둔 밑반찬을 꺼내다가 문득 고기 반찬 없으면 반찬 투정을 부려대던 막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대 후반이 되어서도 철이 없던 망둥이의 모습이 떠오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그 어렸던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커서 결혼도 하고 수영 거뭇거뭇한 아저씨가 됐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저녁에 먹으려고 사둔 삼겹살을 몇 점 구워줄까 싶어 집을 나와 집 뒤에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너희 삼겹살 좀 구워주려는데 씻어둔 상추가 없어서 뒷밭에서 좀 뽑아오려고 한다.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어. 바람 잘 통하라고 방충망 쳐두고 창문이랑 현관문 다 열어놔서 시원할 거다. 저는 뒷밭으로 가 크고 싱싱한 상추를 몇 장만 딴 후 다시 집으로 들어섰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쌈을 즐겨 먹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안에서 들려오는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의 대화 소리에 저는 그만 현관에 서서 굳고 말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진짜 어머님 앞에서 억지로 너무 과하게 웃고 있었더니 입에 아주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더 잘 보여야 한 푼이라도 더 타내지. 그거 진짜 확실한 투자 맞는 거지? 당신 친구 정보 믿을 만한 거지? 우리 이번 투자까지 망하면 진짜 끝장이야. 그러게 당신 저번에 왜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에다 꼬라박았어? 그 일만 아니었어도
투자금 정도는 대출 받았어도 충분하잖아. 진짜. 정말로 장인어른께 부탁 한번 드려보면 안 돼? 미쳤어? 우리 아빠가 나 주식으로 돈 다 날린 거 알면 나 진짜 죽어. 당신 정말로 어머님이 우리 결혼할 때 해주신 7천만 원 말고도 가진 재산 있는 거 확실하지? 그렇다니까. 우리 사남매 결혼할 때 똑같이 보태주신 그 돈들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미리 마련해 두신 돈이야.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농사 짓던 땅 어머니가 파실 때 그쪽에서 가격을 제법 잘 쳐줬다니까. 거기다가 어머니 작년에 가게 정리하면서 분명히 또 목돈 생기셨을 거라고.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했다는 거 알면 큰형이 분명 가만 안 있을 거니까 형들 오기 전이나 내일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누나 오기 전에 슬쩍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보자. 어차피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실 돈 좀 일찍 주는 셈 치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한테 그런 목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좀 형님들처럼 여기 자주 들를걸. 그 얄미운 여시 같은 것들이 어머님한테 돈 좀 있는 거 알고 미리 알랑방귀 껴댔던 거 아니야.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제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순간 판단이 잘 서지 않더군요. 다시 천천히 되짚어 생각해 볼수록 기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저를 살살 구워 삶아 돈을 뜯어내기 위해 생전 오지도 않던 명절 전날 구렁이처럼 저희 집에 기어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던 거더군요.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기어코 제가 거실로 뛰어들어가 고함을 퍼붓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을 어머니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좀 좋아? 이런 귀찮은 짓까지 안 해도 되고. 진짜 예전부터 아버지는 사람만 좋지 영 실속이 없으셨어. 그러니까 큰형이 날 쥐잡듯이 잡았어도 큰형한테 아무 소리도 못했지. 아무튼 아버진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나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당신 어머니 또 어떻고. 진짜 노인네가 참 눈치도 없이 오래도 사셔. 나이 먹었으면 일찌감치 저 세상 가면서 자식들한테 유산이나 나눠주면 좀 좋아? 괜히 오래 살아서 이 깡시골까지 매번 오가게 만들고 말이야. 이것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거실로 뛰어들어가 상추가 든 바구니를 그 연놈들 앞에 엎어버렸습니다. 대여섯 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추들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갑작스런 저희 등장에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린 무척이나 당황하더군요.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어머니? 내가 언제부터 있었으면 뭐, 이것들이 듣자 하니까 뭐, 유산? 눈치도 없이 오래 살아? 막내 너, 네가 어떻게 네 품을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네 아버지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아꼈는데 뭐? 죽어서도 도움이 안 돼? 이 망할 놈의 소나, 어쩜 돈에 눈이 헷가닥 돌아서 부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니? 너무 큰 배신감과 서러움에 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막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더니 이내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해대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 그냥 전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돈이니까 미리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어머니도 어차피 그 돈 다 우리 형제들한테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사정이 좀 급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뭐? 급해? 너 뭐 부모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더냐? 너 결혼 전에 이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한번 내기를 했니? 뭘 했니?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차려주는 밥상머리만 받아 먹었지. 근데 그렇게 정성으로 널 키운 부모한테 뭐가 어째?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저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악을 썼습니다. 막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려
막내 며느리에게도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 뭐? 내가 눈치도 없이 오래 살아? 이 집에 오기 싫었으면 애초에 시집은 왜 왔니? 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나한테 와서 그랬지? 요즘엔 이렇게 자주 불러대고 제사까지 지내는 시댁 몇 없다고. 다른 애들도 다 불편해할 테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자고 내 입으로 말해달라고 네가 그러기에 나 쿤소리 한마디 없이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그거면 된 거 아니니? 가족이 돼서 어떻게 1년에 서너 번도 얼굴을 안 보고 살아? 자식 된 도린 하기 싫고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싶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왜 음침하게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요. 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솔직히 이 집처럼 유난인 집이 어딨어요? 형님들이 특이하게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 저처럼 불편했을걸요? 시댁이 편한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다고요. 당연히 제가 말하기 전에 어머님이 먼저 자식들 편의를 봐주셨어야죠.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생색은. 그리고 어머님, 부모가 됐으면 자식이 어려울 때 당연히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남 비위 맞추는 거 잘 못하거든요. 어머님, 이희한테 물려줄 유산 미리 저희 좀 주세요. 저희 사정이 좀 급해서요. 어차피 어머님이 안 주신다고 해도 나중에 저희가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희 목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 미친년이 지금 누구 어머니한테 그딴 소리 짓거려? 그때였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돌려 현관을 바라봤어요. 제 뒤엔 잔뜩 성이 날대로 난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놀란 표정의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서 있더군요. 큰며느리의 눈짓에 둘째 며느린 손주들을 데리고 황급히 다시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마 어린 손주들이 어른들의 싸움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손주들이 나간 걸 확인한 큰아들은 그대로 성큼성큼 들어와 막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큰아들의 행동에 우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큰형! 아! 큰아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막내 아들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더군요. 그 모습을 본 막내 며느린 순식간에 합주기가 된 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반면 큰 며느리는 울고 있는 저를 꼭 끌어안고는 저를 달래기 시작했죠. 그네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자식놈을 금수로 키워버렸어. 울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제가 펑펑 울 동안 큰아들은 막내 아들에게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런 큰아들의 다리에 매달려 싹싹 빌었고 둘째 아들은 눈이 돌아버린 큰아들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자식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내? 마당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너랑 네 처랑 아주 쌍으로 돌아버린 소리만 하더라. 너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놔둘 거니까. 형, 이만하면 됐어. 이제 말로 해, 말로. 이러다가 진짜 일 치르겠어. 어머니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딴 놈을 그냥 놔두라고? 놔. 오늘 아주 내가 끝장을 볼 테니까. 큰형,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살려줘, 큰형. 한참을 매타작한 큰아들은 그제야 씩씩대며 막내 아들에게서 떨어지더군요. 코피가 터지고 엉만진창이 된 막내 아들은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고 있었죠. 큰아들은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막내 며느리를 싸늘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아니 야, 너 미쳤냐? 너 뭐라도 돼?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딴 소리 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 말아야? 그리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어머니가 갑자기 자식들을 다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여우 같은 게 우리 몰래 뒤에서 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해댔단 말이야? 큰아주버니 그게 전 그냥 좋은 뜻에서 입 열지 마. 확 찢어버리기 전에. 야, 오기 싫으면 너나 오지 마. 나도 너 하나도 안 반갑거든. 너 2번 다시 내 눈에 띄었단 봐. 이 자식이나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급한 사정이든 뭐든 그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우리 어머니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을 생각하지 말고 이 벌레 같은 것들아 썩 안 꺼져? 어머니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저희 지금 빚도 너무 많아서 다시 살아날 길이 투자뿐이라서 그래요. 저희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리지? 막내 아들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인지 얼굴이 피떡이 된 와중에도 제 앞으로 질질 기어와 돈을 달라며 애원을 하더군요. 큰며느리 덕에 조금 진정이 된 전 또다시 달려들려는 큰아들을 손으로 맞고는 막내 아들에게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다. 검은 네 속내를 내가 알아버린 이상 난 너에게 단돈 100원도 빌려줄 수 없어. 넌 그 방법이 틀려먹었다. 자식한테 어려울 때 돈 빌려줄 수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지. 근데 넌 그 돈을 바라면서 나와 먼저 간 네 아버지에 대해 조금도 고마워하질 않더구나. 넌 예전부터 그랬지. 조금이라도 귀찮고 불편한 일은 하기 싫어하고 부모는 당연히 널 위해 희생하는 줄 알아야 하고 나이 들고 조금 철이 든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구나. 너랑 네 처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단단히 알았으니 난 더 이상 널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다만 네가 매일같이 후회하며 살길 바란다. 아무 조건 없이 널 위하고 사랑해주던 단 하나의 존재, 피가 섞인 네 가족을 네 썩어 빠진 정신머리와 행동으로 인해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가거라. 더는 널 보고 싶지 않다. 막내 아들은 제 말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그리곤 힘들게 몸을 일으켜 힘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 도중 막내는 둘째와 눈이 마주쳤지만 둘째는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둘째요, 나는 그냥 가라. 넌 어머니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거야. 막내 며느리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이내 막내 아들의 뒤를 따라 후다닥 도망치더군요. 그 2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벗어나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을 다시 터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와 큰아들, 둘째 아들은 그런 저를 감싸 안고 함께 흐느끼기 시작했고 다시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온 둘째 며느리는 놀란 손주들을 조용히 작은 방 안으로 들여보냈죠. 다음 날인 명절 당일 오후 소식을 들은 딸 내외는 손주와 함께 일찌감치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아주 곤죽을 내버리지 그걸 그냥 보냈어? 아니야, 걔 충분히 곤죽 됐어. 큰형이 아주 작사를 내놨거든. 진짜 속상해서 미치겠다. 걘 어쩜 이 나이가 돼서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아주 못난 짓거린 다 하고 다닌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괜찮다. 큰애 둘째, 너희 얼른 처가로 가. 사돈 어른들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겠다. 저는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네를 억지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깜짝 놀랄 만한 손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사돈? 그 사람은 바로 막내 며느리의 부모인 사돈 부부였습니다. 사돈 어른들의 뒤에는 뺨을 맞았는지 볼이 시뻘개진 채 눈까지 퉁퉁 부어있는 막내 며느리와 막내 아들이 죄 지은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어진 바깥사돈과 사부인의 행동에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도 한참 잘못 시켰습니다. 너희들도 얼른 무릎 안 꿇어? 바로 두 사돈이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기 때문에요. 화가 난 얼굴로 채근하는 박가 사돈의 말에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린 두 사돈을 따라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박가 사돈은 다시 제게 고개를 돌리곤 진심으로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서방한테 어제 있었던 일 전부 들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찾아온 강서방 몰골이 엉망이길래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얼버무리는 게 영 이상해서 제가 계속 캐물었거든요. 심지어 제 딸아인 끝까지 입을 다물려던 걸 강서방은 자신이 불효자식이고 죄인이라며 제 앞에서 엉엉 울기까지 하며 전부 실토를 하더군요. 본인들 입으로 직접 말한 내용이니 실제로는 사부인께 더욱 되먹지 못하게 말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하나 있는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제 딸은 제가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놨습니다. 제 딸이 주식하느라 전부 날렸다는 그 돈들, 그리고 남은 대출금들은 전부 제가 책임지고 마련해서 갚게 하겠습니다. 그걸 사돈 어른께서 왜 갚아주십니까? 저들이 벌려놓은 일이니 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것보다 사돈 어른 사부인 두 분 다 얼른 일어나세요. 제 딸 내외까지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를 빌러온 사람이 남의 눈을 신경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한 건 강서방이 아니라 제 딸이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사부인의 아드님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지요. 사부인, 노여우시겠지만 제가 본 강서방은 그렇게까지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사돈 어른 이야기를 하며 저와 술을 마시다 펑펑 운 적도 있는 만큼 마음의 냉기만 가득한 청년은 아니에요. 제 딸을 용서해달라곤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부인께 진 죄값을 이놈들이 치를 기회를 한 번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사부인께서 이놈들을 내치신다면 다른 사람보다 사부인의 마음이 더 크게 다치실 거 아닙니까? 부모란 그런 존재지요. 아빠, 넌 조용히 안 해. 넌 네 시어머니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라. 별개로 내가 해준 너희들지. 아직 내 명의인 거 알지? 그 집에서도 냉큼 나가. 3개월 준다. 그 뒤엔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야.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 내가 뭐든 해줘 버릇하니까 네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자란 거다. 네가 주식으로 날린 돈 내가 갚아주는 대신 이후부터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 못된 것들아. 사돈들은 당장 얼굴도 보기 싫으실 테니 자신들의 딸은 이만 데리고 가겠다며 막내 며느리의 뒷덜미를 잡고는 질질 끌고 나가시더군요. 그리고 혼자 집에 남은 막내 아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야, 너도 가. 뭘 잘했다고 엄마 앞에서 질질 짜고 있어. 네 매형이랑 조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그래, 그만 가거라. 사돈어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난 어제도 말했듯 당분간은 너를 보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이기적이게 행동을 해도 가족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절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미처 몰랐어요. 어제 어머니와 형들이 절 정말로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 너무 두려웠어요. 이대로 정말 가족을 잃게 될까 봐서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서 차마 제가 용서를 구하는 말조차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말씀처럼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머니 옆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게요. 그 말이 또 거짓말일 줄 어떻게 알고
내가 네 말을 믿니? 난 이제 네가 무섭다. 40년 가까이 내가 키우고 지켜본 내 아들이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야. 당장 믿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그냥 제게 기회만 주세요. 제발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가족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막내 아들은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더라고요. 한숨이 다 나왔습니다. 내 배로 낳은 저 미운 자식을 용서하자니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치자니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저 모습이 눈에 밟혔죠. 저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일으키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도 해볼 만큼 해보면 나중에 후회라도 덜하겠지. 정말이죠?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옆에서 보고 있던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절 말렸지만 손주를 방에 들여보내고 함께 지켜보고 있던 사이가 옆에서 딸을 조용히 말리더군요. 이후 막내 아들은 매주 주말 절 찾아와 저 대신 텃밭도 가꾸고 빨래며 청소 등 갖은 잡일을 다 하고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막내 아들이 뭘 하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그리고 한 달 뒤 막내 며느리까지 막내 아들을 따라 저희 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저희 집에 온 주말 막내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그동안은 차마 어머님 얼굴을 뵐 용기가 없어서 이 사람이랑 같이 못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걸어도 어머니께 용서받았냐는 말뿐이시고 가서 잘못을 빌지 않으면 절 더 이상은 딸로도 생각지 않으시겠대요. 이 사람은 자기는 평생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며 살 생각이니 함께 잘못을 빌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이혼하자고까지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이런 결말을 바란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도 절 떠나면 전 앞으로 어떻게 사나요? 제 잘못된 행동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떠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곤 차마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킬 만큼 큰 잘못을 했다는 걸요. 어머니, 저도 앞으로 이 사람 따라서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올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내 며느린 처음 보는 서러운 얼굴을 하고 제 앞에서 펑펑 울더군요. 아직도 저에 대해 신랄하게 말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지만 전 며느리에게도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다름 아닌 제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던 죄 없는 사돈 어른들을 봐서 말이죠. 여전히 한두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오던 나머지 세 아이는 올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 막내 부부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세 아이 부부는 막내 부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막내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생각보다 더욱 인내심 있게 저희 집을 찾아왔죠. 그렇게 약 1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막내 아들 부부는 여전히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저희 집을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2달 전 제 생일에 저희 집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그날 막내 며느린 처음으로 막내 아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와 제 미역국까지 끓여주더군요. 거기다 잡채니 전복장이니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떨리는 목소리로 절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만든 미역국 한 번만 맛봐주시면. 막내 며느린 제가 한참 동안 대답을 안 차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다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곤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을 집어들고는 미역국을 한술 떠먹었어요. 맛있구나. 고맙다. 어디 한상 차려보거라. 배고프니까 애들 오기 전에 우리 먼저 한 끼 먹자. 성훈이 너도 이리 와. 같이 밥 먹게.
어머니, 어머니. 거실 청소를 하던 막내 아들은 제가 부르는 소리에 허겁지겁 달려오더군요. 그리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막내 며느리와 절 바라보다가 얼른 수저를 식탁에 놓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말없이 밥을 먹던 막내 부부는 끝내 후두둑 눈물을 떨구더군요. 저는 저까지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괜히 성질을 냈죠. 아, 뭘 울어? 울지 마. 울면서 밥 먹으면 맛도 하나도 안 느껴져.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던 와중 뒤늦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딸 내외까지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늘 그랬듯 서로 먼저 만나서 장을 봐왔던 모양이더라고요. 평소처럼 손주들은 근처 물가에 놀라고 미리 내려줬는지 손주들은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우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내 부부는 그들을 보며 잔뜩 기가 죽은 표정을 지었고요. 전 일부러 더욱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러고 섰어? 막내 며느리가 내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와서 미역국이니 뭐니 음식을 잔뜩 했길래 같이 밥 먹고 있었다. 너희도 밥 안 먹었으면 이리 와서 밥 먹자. 막내 음식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힌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다름 아닌 큰며느리였죠. 막내 동서가 이 음식을 다 했다고? 대단하다. 힘들었겠어. 어머님, 그럼 저희는 저녁에 고기 구워 드릴게요. 다들 와서 각자 국이랑 밥 퍼서 앉아요. 여보,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요. 둘째 부부는 뚱에 있는 큰아들의 슬그머니 식탁으로 밀었고 사위 또한 딸을 살살 달래며 식탁에 앉히더군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다들 열심히 수저질만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심드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막내 너 앞으로 이 형이 지켜본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딱 한 번만 넘어가는 거야. 막내 재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이 되려면 더 이상 뒤로 음흉한 생각도 저희 어머니께 또 되바라지 말 할 생각하지도 마세요. 큰형 고마워. 네, 큰아주버니. 미역국 맛있네요. 막내 재수 씨, 저희 어머니 생신상 차려줘서 고마워요. 큰아들의 말에 막내 부부뿐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 미역국을 입에 넣고 씹으며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식구가 다 같이 둘러앉아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죠. 그날 저녁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살짝 오른 막내 부부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한쪽씩 잡고는 이러더군요.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앞으로 어머니 실망 안 시킬게요. 저도요, 어머님. 저 이제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집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잘하며 살게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됐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들인 걸 어쩌겠니. 그동안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줘서 고맙구나. 어서 가서 고기나 마저 먹어. 그날만큼 손주들뿐만 아니라 다 큰 제 자식들까지 신난 적도 저 또한 마음이 충만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에 저는 자식들 몰래 방으로 먼저 들어가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추석엔 사돈 어른께서 제게 딸을 용서해 주어 고맙다며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사돈 어른에게 오히려 제가 고맙다며 인사를 했죠. 사돈 어른께서 그때 무릎까지 꿇으시며 절 설득해 주지 않았다면 전 지금 영원히 막내에게 등을 돌린 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쭉 한결같을 줄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가끔 속을 썩일 때마다 며느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미어지는 마음으로 자식의 집까지 다시 거두시면서도
자식을 뉘우치게 하려고 애쓴 사돈 어른의 깊은 마음을 떠올리면서 저도 부모로서의 마음을 다시 되뇌어 보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뵙고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막내 부부는 지금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 두 사람은 아이 생각 없이 돈을 모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아이를 간절하게 갖고 싶었던 것도 아니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저는 지금 이 글을 오랜만에 큰아들의 집에 놀러 왔다가 큰며느리의 제안으로 인해 이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 이 채널을 즐겨 듣던 걸 알던 큰며느리는 제게 제 사연도 한번 이곳에 보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문자도 제대로 칠 줄 모르는데 저런 긴 글을 어떻게 쓰니? 제가 도와드리면 되죠. 애들 학교 간 시간엔 저도 할 것 없이 널널해요. 그렇게 큰며느리의 도움으로 저는 무려 3일에 걸쳐 이 사연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 사연을 작성하며 저와 큰며느리는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좋은 추억을 쌓았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제게 자신들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막내 아들은 아예 저희 집으로 자신과 막내 며느리가 함께 들어가 사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제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제 건강이 걱정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멋대로 하면서 혼자 살 거다. 지금이야 너희가 내 집에 와서 신세 지는 거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는 순간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야. 내 한 몸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진 혼자 살다가 나중엔 내가 가진 돈으로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갈 테니까 아무 말 마라. 내 인생은 끝까지 내 뜻대로 살다 갈 거야. 저는 앞으로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쭉 지켜보다 삶이 허락하는 한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생각입니다. 막내 아들 내외가 또다시 못된 마음을 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두 사람에겐 저보다 더 훌륭한 부모인 사돈 어른들이 계시니까요. 이렇듯 평온하게 살다가 언젠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분명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남편에게 말해줄 생각이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은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 철없는 우리 막내는 저 말고도 훌륭한 처부모를 만났으니 더 이상 자식들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젠 저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이죠. 조금 뒤죽박죽인 제 이야기를 사연튜브 관계자분들께서 부디 매끄러운 사연으로 재탄생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예쁜 큰며느리를 그만 고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만 사연을 마쳐야겠네요. 세상의 모든 현명한 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